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3월 28일 리플 XR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리플사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토큰 포스터에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리플 XRP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애증의 암호화폐로 꼽힌다. 2017년 후반 0.2달러 선에 불과하던 리플 XRP는 2018년 3.3달러까지 폭등을 했으며 이후 급락해 현재는 1달러 선 아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리플의 원래 사업 분야는 국제 송금이다. 리플은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에 심각한 비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자사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이하 아태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아태 지역에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의 거래량이 매년 130%씩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아태 지역의 블록체인 혁신과 국제 송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BBR은 지난 1월 리플의 아태 지역 부사장인 브룩스 엔트위스를 통해서 이에 대한 리플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리플의 아태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총괄 겸 부사장을 맡고 있는 브룩스 엔트위슬입니다. 리플에 합류하기 전에는 30여 년간 금융 서비스 및 테크 업계에 몸담으며 골드만삭스, 우버와 같은 기업에 재직했고요. 항상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전통 금융과 신기술이 만나는 핀테크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2021년은 기존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을 대거 내놓은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어떻게 흘러가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답변 내용입니다. 2021년은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기였습니다. 2022년에는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접근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태 지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경우 이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태 지역은 국가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얽혀서 제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는 반면 다른 쪽은 이를 뒤늦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진입하면서 규제기관들 역시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블록체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핀테크 발전 및 혁신에 매우 진취적입니다. 국제결제 부문 역시 성장이 기대됩니다. 국제결제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1200억 달러, 약 144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암호화폐가 이 부분에서 해결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기 주요 시범 사례는 송금이 되겠지만 아태 지역의 파편화된 결제 환경을 고려하면 교역의 흐름, 재무관리와 같은 사례도 등장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2022년에는 암호화폐 송금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리플 역시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송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이를 위해 리플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국제 송금에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이점은 크게 거래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오래되고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단편화돼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결제 절차와 인프라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운용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요. 가령 전통적인 방식을 통한 국제 송금의 수수료는 평균 약 6.5%에 달합니다. 리플렛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 결제에서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초 이내 결제, 0%에 가까운 실패율, 기존 거래 대비 90%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 분야에서 리플이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유동성입니다. 은행은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입금하기 이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플은 디지털 자산 리플 XRP를 활용해서 두 개의 법정 통화를 연결하는 ODL, 주문성 유동성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대상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선 조달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ODL 서비스를 이용하는 리플 고객은 국제 결제를 위한 리플의 대출 서비스 라인 오브 크레딧을 활용해 주문형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디지털 자산 리플을 신용 구매하고 기존의 다른 수단보다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비즈니스 확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위험 관리와 규정 준수 문제 역시도 암호화폐 송금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사의 솔루션은 자금 세탁 방지, 부정행위 탐지, 규제 보고와 같은 기존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운영 및 리스크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국제 결제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SEC에 관한 질문입니다. 리플은 현재 미국 SEC와 길고 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소송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리플은 SEC와 더욱 건설적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SEC가 리플 XRP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합니다. 물론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명확성도 필요하겠죠.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리플의 ODL 서비스 규모는 2021년 3분기 이후 무려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플은 리플 XRP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NFT 관련 질문입니다. 리플은 2021년 대체 불가 토큰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NFT 시장에 진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현재 이더리움 위주의 NFT 시장에서 리플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리플이 처음 NFT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NFT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해야 했고요. NFT에 진출하려는 기업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을 배워야 했으며 높은 거래 수수료와 복잡한 인터페이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들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NFT 아티스트들에게 여러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리플은 크리에이터 기금을 통해 토큰화 사용 사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업계가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경험, 분할 소유권 등 기능적인 사용 사례에도 NF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리플 레저 XRPL은 NFT의 성장을 가속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현재 NFT 산업은 높은 가스 비용 문제와 지속 가능성 우려 속에서 사용 사례가 제한되고 있어요. 리플 레저는 NFT 생성 과정을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 원활한 결제 기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리플 레저는 거래 수수료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리플 레저는 탄소 중립적이며 작업 증명 POW 블록체인보다 12만 배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리플 레저를 활용해 지속 가능성이 높은 NFT 앱과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향후 몇 달 안에 리플 레저에 대한 연합 사이드 체인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연합 사이드 체인은 다른 블록체인과 함께 작동하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데 리플 레저에 도입된다면 광범위한 거래 확장성을 기반으로 디파이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과 국내 리플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핀테크 지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전반에 걸쳐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리플은 한국의 최대 비은행 송금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를 포함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 리플렛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기업이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솔루션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미래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이 CBDC 사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중앙은행을 위한 CBDC 개발 지원 솔루션인 CBDC 프라이빗 레저를 출시했습니다. 이미 리플은 CBDC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부탄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내 많은 중앙은행과 비슷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력이 CBDC 상호 운용성을 향한 길을 열고 보다 효율적인 국제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지급 결제 솔루션에 대한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태 지역 국가들의 혁신에 자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